여성 출연자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너 그렇게 높지 않았어. 차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이랑은. 4점대 아니었나? 그럼요. 언니.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6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자, 기쁜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역사 내피셜 그놈의 여성 출연자 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비가 이제 계속 맞아가네요. 네, 그렇죠. 원래 여자분이 한 분이고 남자가 되셨는데 이제 2대 3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김재순 씨, 시청자들이 이름도 지어줬더라고요. 어제 이제 생일이었는데 엠크나이트 녹화도 함께했습니다. 예. 자,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 꼴찌 하시는 바람에 정확히-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정확히 평균 범주에 있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이하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 바운더리. 너 그렇게 높지 않았어. 차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이랑은. 4점대 아니었나? 그럼요. 평균이 3.5인데 3.5 미치면 네. 4점대고 나발이고 어쨌든 네.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게 평균이 3.5란 얘기도 있고 높게 잡힌 데는 4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높네요. 네. 네.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신 거네. 네. 네. 자, 김재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네. 저 마음이 딸한테. 편안합니다. 네. 네. 어때요? 언니 한 명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언니. 이제 부부 관계가 자매 관계가 되는데 이 부인분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게 더 짜증나. 괜찮아. 어깨를 툭툭 치는데 괜히 짜증나는. 괜히 짜증나. 그 딸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봤어요 또 생방을. 근데 이제 딸이 아빠는 왜 그 가발을 왜 쓴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설명을 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아빠는 커밍아웃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분이 변명을 어떻게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 병에 걸린 거야. 그건 더 심한. 아빠가 병에 걸렸대. 아빠가 여성 아파서 호르몬병. 그런 거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어깨를 툭툭 치는데 그냥 괜히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괜히 신경이 너무 쓰여요. 그 행동 하나 하나가. 그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네. 잘 잤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히.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간병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잘 잤어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똑같은 말도.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너무 흡족했고요. 네.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반전이다, 대반전이다, 뭐 반전이다. 뭐 어제 방송은 진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아니 재원 쌤이 다리를 되게 이렇게 쫙 벌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므리시더라고. 댓글에 네. 재순 언니 다리 오물려요. 댓글이 막 올라오더라고. 네. 네. 어쨌든 뭐 MZ한기획은 지금 예능신이 보호하사 맞아요. 꽃길만 걷고 있습니다. 재원 쌤 감사합니다. 예. 아이 다 뭐 즐거우셨다면 즐거우셨다면 된 거죠. 네. 뭐. 본인도 됐습니까? 그게 뭐 수치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그 정상 범죄만 있으면 네.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대요. 그러면 의미 있습니다. 네? 저 임상병리사잖아요. 의미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이 남성 호르몬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남성성을 상징합니까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네.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순환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문제란 얘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게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성성, 흔히 말하는 남성성, 이제 근육을 생성하거나, 그렇죠. 아니 성격에서 드러나는 남성성,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 뼈 건강, 수치가 낮으면 뼈 건강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는데요. 그렇죠. 남성 호르몬 나오는 걸 줄여버리면 남자들은 뼈의 골밀도가 낮아진다 그러더라고. 골다공증 이런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정상 범죄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맞아요. 예. 운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거 식사 관리, 식단 관리하면서 이게 몸 만들려고 웨이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1점대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네. 그러지 쌤은 운동도 안 하시면서 뭘. 지금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 그래. 바디빌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수술이 잦았어요. 아. 제가 몸에
폐가 한쪽이 없고요. 제가 실제로 편도도 하나 없고. 왜 그래 더 불쌍하게?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 그러니까요. 쓰느라고 그랬어요. 이 책 쓰느라 이거 많이 스트레스 너무 팔아주세요. 받았구나. 이 책 쓰느라 그랬습니다. 아 맞다 스트레스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대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말이 많네요. 민경이 제일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아마 2주 동안 운동하고 관리 안 했으면 제가 재원 쌤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왜요?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핑 테스트였으면 걸리는 거죠 이거. 왜요? 2주 동안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 관리를 하고 사전 가는 고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해줬어. 그러니까요. 본인 이건- 운동하고 있는 이런 거는. 네, 이건 문제가 있죠. 아니 쭉 해오고 있었잖아요. 저 2위는 인정할 수 없다. 어쨌든 내 몸에서 만든 호르몬이잖아요. 뭐 주사 맞고 만든 수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자 5.6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5.6이 나왔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높다. 거의 뭐 이게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눈으로 보지만 다 귓방맹이 나가요. 네네네. 아 오창석이 이게 한 5등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존나 아이. 놀리는 건데 애매하게 딱 3등 나왔어. 뭐 아까 전에 뭐 수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 제가 가장 근래 코골이 수술했어요. 코뼈를 부러뜨렸어요.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아니, 했는데 찍었는데 4.4가 나왔어요. 고환 부러뜨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고환 부러뜨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얘기할 수 아 있습니다. 그거 고환이랑 상관없다고. 아, 생성되는 데가 고환이에요. 아 낭송으로 어. 그래요? 네. 정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가을쯤에 저희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 방송을 좀 하는 공개 방송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아무래도 오창석 씨하고 우리 재원 쌤의 고향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해서 부산이나 마산 쪽 요쪽으로 저희가 가을에 10월에 날 좋을 때 딱 네. 이제 장소 적당한 데를 좀 물색을 해서 콘서트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어디 날짜나 장소 같은 거 아직 특정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생각하고 계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또 직접 만나서 재밌는 역사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 보고 또 뵙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죠. 오창석 작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름만 작가였거든요. 보통은 작가하고 있었죠. 오창석 작가였죠. 작가. 잡간 줄. 잡과에 가깝죠. 사실 그게 더 가깝죠. 오창석 잡과 다 하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전문가로 방송을 하고 시사 방송하고 여기서 색드립하고 뭐 시키면 다 하는 잡과였죠 사실. 네. 진정한 지식인의 반열에 코로나 전문가 나와서 의대 교수님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 나오면은. 네, 그것도 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그대로 보고 가가지고 내가 먼저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버려가지고 할 말 없게 저분은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이고요. 그렇게 잔머리로 살아오던 인생이었는데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메이저 경향신문. 그럼요. 엄청난 거죠. 좋습니다. 문화 칼럼. 예. 우연한 기회로. 네. 아니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맥으로 한 건가요? 인맥이죠. 네, 그분이 사실 이제 어디 행사장에서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방송을 원래 보셨어요. 제가 이제 다른 나간 이동형 TV라든지 M장객 원래 보고 계셨는데 그때 뭐야? 아프지 얘기 안 한다고 바로 아프면 너무 얼굴을 그래도 인성에 문제가 있어. 너무 당당하게 얼굴 쳐다보면서 아프고 해가지고 너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지루해? 길게 하지도 않았어. 길게 하지도 않았어. 막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면식은 없었던 분인데 네. 그때 그분은 원래 저를 이제 방송을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네. 그분이 바로 하진 않고 쿠션을 쳐서 다른 분한테 이제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신대철 씨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렇게 하길래 심적으로는 오케이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라고 좀 튕겼죠. 네. 튕기고 나서 만났을 때 얘기했죠. 제목이나 주제나 연재하는 기간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고. 야, 뭐 거의 대작가님이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 설득을 하러 와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케이. 야.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쓰고 싶습니다. 네. 꾸준히 그래야지 써야죠. 그래야지 그게 글빨이 올라가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 제목이나 이런 거를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들춰보기요. 예.
들춰보기는 아 제목이 들춰보기예요? 깜짝 놀랐어. 아야 들춰보기. 지 같은 거 했네요. 아주. 이게 이미지대로 가는 게 좋겠다. 네. 어디 속을 들춰본다 이거 아니에요? 네, 뭐 이면을 들춰보겠다. 아. 네, 뭐 그런 걸 의미해서 들춰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 오랫동안 연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재하겠습니다. 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박가영 아나운서 합류하고 첫 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것도 대박이었어요. 미친 회식이었어요. 아, 정말 어른 돼서 논 거 중에 손에 꼽히는 회식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충격적이었고 너무 즐거운 회식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회식은 저희가 머릿속에 지워버렸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정말 회식다운 회식이었다. 저 마지막에 박가영 아나운서 저한테 저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했던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죠? 저 새끼 어디가? 설마요. 우리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택시 먼저 타고 가면 저 새끼 가잖아. 저 새끼 어디 가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우리 회식이 이런 회식이구나. 너무 아쉬워서. 죄송합니다. 아쉬움은 저 새끼구나. 아니 그날 그 술 먹고 정신을 내려놓고 다른 이성이 등장한 사람들이 꽤 됐어요. 일단 우리 담당 신검지 작가. 맞아요. 사실 신검지는 끼가 원래 좀 다분했기 때문에 맞아요. 신검지가 좀 신검지했는데 평소보다 좀 더 업됐었던 거. 그건데 이제 박가영도 이제 갑자기 춤신이 들어가지고요. 야 미친 듯이 춤을 추더라고 제가 노래 주점에서. 미쳤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원태 실장. 실장님. 원래 과묵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캐릭터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욕망을 다 드러내더라고. 창석이를 잡고 M장 빼고 술집 가자고. 꼬드겼던. 저한테 카톡으로 일단 일산을 벗어납시다.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그러다 사고 쳐도 임마. 실장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여러분들 몰래 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또 체증해 놨습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 회식 영상, 이벤트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자 우리 이제 오지적 PD가 또 제작 중이니까 그것도 조만간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특집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주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맥주집이에요. 맥주집인데 음향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서 라이브 바. 원래는 그 해당 가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손님들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왜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날만 조금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님 노래 부를 수 없는데 신검지 작가가 노래를 부르셨다. 오 작가님 인스타 왜 들어간 줄 아시죠? 알고 있죠. 아시죠? 그분을 찾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을 부르셨던 그분. 자, 제 찾아야 돼. 아니 어떤 다른 테이블의 여성분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창석 작가가 눈이 하트가 된 거야. 근데 나는 딱 나올 때 알았어. 나는 오창석의 이 이상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오래 봤으니까 창석이를. 그리고 너무 일관돼요. 다 일관되거든. 얼굴이나 몸매가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딱 그런 전형적인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거야. 원래 좀 그 전공하신 분 같아요. 발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옷도 그때랑 똑같이 입고 왔어요. 맞네. 진짜 그러네. 파란 색깔 투피스를 입고 계셨던 분. 이모였던 것 같은데 조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왔어. 또 네. 이미지 너무 좋잖아. 가족과 함께 거기 놀러 왔어. 미혼이라고. 조카들이 안아줬어요 또. 미혼이라고 이제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또 굳이. 말씀하셨어요. 굳이. 처음에는 자녀인 줄 알고 우리는 낙담을 했고 맞아요. 창석 씨는 네. 좋아했죠. 처음에 자녀인 줄 알고 완벽한 이상형이다 이거 진짜 신이 뭔가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좀 미혼이라고 해서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네. 행복했습니다. 자, 원래 그분들이 거기 올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먹던 데에 예약이 차서 기다리려고 여기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래서 바로 나가셨잖아요. 운명이네. 어디서냐면 우리 고기 먹은 대로 가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운명이네. 네, 어쨌든 근데 그분 찾으려고 거기 인스타그램 가봤던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오창석 작가의 사랑을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가 좀 길어졌어요. 전달해 드릴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4차원 역사쌤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 책 소개합니다. 4차원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 시리즈에는 역사의 진심인 4차원 역사쌤 김재원과 한국사 어벤져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구하기 위해 역사 여행을 떠납니다. 1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었던 백제 무령왕릉과 그 안에서 출토된 엄청난 유물 중에서도 무덤을 수호했던 진묘수가 첫 번째 소재로 등장하여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되짚어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며 역사 속 인물과 사건, 문화유산에 얽힌 역사의 흐름과 지식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4차원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를 검색하시고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재원쌤의 새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뭐 트렌드라고 하면은 또 다 해요. 또 아 이게 학습 만화 시작이 역시 여자들이 트렌드 민감하죠. 유행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맞죠. 핫한 아이템 꼭 해야 되고. 아주 공들여서 1년을 썼습니다. 진짜. 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책이라 네. 많이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4차원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 컬러링 북도 함께 드리는데요. 네, 별점 아이들이 이런 컬러링 것도 엄청 좋아하죠. 네, 그래서 직접 캐릭터 색칠도 하고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딱 알고 이렇게 마케팅을 잘했어요. 애들 코모도 좀 뺏으려고 하죠. 부모님 돈이죠. 그럼요. 부모님 네, 돈이죠. 부모님 부모님 돈이죠. 돈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사주는 거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게 점점 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역사적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사 책 잘 없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만화 하면 우리 끈년이 아니겠습니까? 박가영 아나운서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훑어보기만 했는데 네.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책 읽은 것보다 저렇게 만화책으로 과학 만화 같은 거 맞아. 그런 게 세계사도 진짜 다 만화책으로 배웠어요. 맞아요. 사실 기억에 만화 삼국지가 평생 가는 거예요. 네,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운 지식이 또 오래가 안 잊어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팩트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 쌤이 우리 믿고 보는 재원 쌤께서 어린이 역사책 지켜라 한국사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돈 많이 들었대요. 진짜 많이 네.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금밖에 안 팔리면 M장기에게 노예로 노예계약. 장기 평생 돈 벌어야 돼요. 근속 장기 네. 근속해야 됩니다. 예. 여기 근데 시리즈인가요? 1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20권 이상 나가려고 지금 한 권씩 3개월마다 한 권씩 아마 나갈 거예요. 요게 3개월마다 한 권씩이요? 네네네. 요게 지금 1입니다. 1. 네네네. 미션 사라진 문화유산을 찾아서 첫 네. 번째 권입니다. 세계관을 설명하는 권이 될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그렇게 되죠. 앞에 네네. 좀 어떤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네네. 다음부터 나가는. 네. 이게 한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 시리즈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과학 야, 기획을 세게 하셨네. 아니, 그 중에 20권 하나는 3개월마다 남으면 5년입니다. 네. 60개월이니까. 네. 5년. 계약은 8년 돼 있습니다. 오. 거기가 노예 계약. 아, 최정이네 최정 거의. 네. 8년을 지금. 야, 여기저기 노예로 일하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엄마들 이거 통으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럼 3개월이 아니라 한 번에 쫙 이렇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 박가영 아나운서는 이제 5년 뒤에 한 번에 사겠다. 지금 안 산다. 번씩 사주세요. 5년 뒤를 기약하시는군요. 한 번씩 사주세요. 야, 그거 사다가 애가 다 커버리겠는데요? 원피스 그런 식으로 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씩 사시잖아요. 아, 그러네. 야, 원피스에 비유합니다. 야. 한 권씩 살 수 있습니다. 나루토 느낌으로 가라. 네네네. 빡친 느낌이. 그러니까요. 화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한 번에 쫙 내기에는 쓰시기가 너무 힘들었나요? 제작비가 있으니까 아, 한 네. 권씩 그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가 훌쩍 커 있을 겁니다. 그럼 물려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4차원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였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이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요.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산삼시대 산삼 순백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산삼 순백에 구입하시면 사은품으로 함께 드리면서 이제 마케팅 기간이 좀 있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그래요. 이게 또 산삼 순백은 아무래도 이제 산삼 99%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그 도라지를 조금 섞어서 가격대를 좀 낮추고 효능은 그 산삼 순백 못지않게 만들었습니다. 또 맛도 도라지가 살짝 들어가서 쌉쌀하면서 달달한 맛이 또 기가 막히고요. 우리 같이 또 목 많이 쓰는 사람들, 재원 쌤, 배 쌤, 뭐 가영 아나운서, 창석 씨 다 늘 목을 많이 쓰잖아요. 목이 늘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도라지를 또 자연스럽게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건강을 위해서 잘 섭취해 주시고 요즘 또 감기 좀 많이 걸려가지고 목 건강은 평상시에 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든 안 쓰시는 분이든 목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도 이런 거 다 먹기 좋게 스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휴대용도 편리하고요. 휴대하시기도 편리하니까 꼭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네.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시대 산삼순백에서 나온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자, 이 브랜드로 검색하실 때는 산삼순백 검색하시면 요거 자매품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시대였습니다. 자, 방빼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지씨마트의 혼자리아 먹태구이에 이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를 선보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그 돼지 양념구이 맛.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넓적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고기와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은 깊은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1.3kg의 풍부한 양과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밥도둑 왕돼지 양념구이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씨마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M장을 통해 첫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지씨마트에서는 혼자리아 먹태구이,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고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씨마트. 자, 혼자리아 먹태구이에 이어서 네. 자, 이 넓적 왕구이가 나왔는데요. 요거 드셔보신 분들이 댓글에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 먹는 거는 제가 진짜 민감하거든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없으면 진짜 솔직히 광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못 봤죠. 네.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먹는 것만큼은 M장 믿어도 된다 이거를 제가 어렵게 쌓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넓적 왕구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양념 돼지구이 맛인데 진짜 맛이 있어요. 감칠맛도 있고요. 자, 식감도 좋고 구워 먹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씨마트 지영옥의 포천 넓적 왕구이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 이야기해 주시죠, 선생님.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무령왕과 성왕입니다. 이거 소름입니다. 네. 소름이에요. 왜죠? 네 책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네. 뭐 아니 왜냐면 이 재원 쌤 지켜라 네. 한국사 여기 제가 알기로는 문영왕릉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주제 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죠. 제일 첫 주제 진짜 중요하지. 이 학습 만화가 원래 쭉 쌓여야 되니까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이게 팍 하고 터지는 시점이 한 어. 4, 5권, 3권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터지는 네. 건데 그러면은 첫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난 3, 4권에서는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나 네. 그래서 알려주는 해종이나 걸로. 이런 거를 이제 그게 다루니까 너무 보통.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오히려 네. 할 게 없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 그러면 1권은 뭘로 할 것이냐.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어야 되는데 흥미로워야 하고 중요한 주제여야 된다. 뭘로 할 것이냐. 이걸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무령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무령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네. 무령왕릉도 네. 굉장히 역사적인 발견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의미도 있고 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열어줄 수 있는 주제가
가장 적합한 주제가 뭘까 하다가 이걸로 네. 결정한 거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왕이에요. 네. 이제 사실 그렇죠. 네, 조선, 네. 고구려, 뭐 고려 네. 그리고 신라까지는 역사가 그래도 좀 접근성이 있는데 백제 역사는 솔직히 저도 좀 잘 몰라요. 백제는 미스터리. 네. 미스터리란 말이 앞에 들어가는. 어. 그런데 이 문영왕은 왕릉 전체가 네. 그대로 보존이 네, 된. 보존된. 어. 그리고 그 뒤에 성왕은 우리가 말하는 서동요 같은 네. 의미의 그러니까 노래도 전수되고 가족사도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도 복잡하고 있고 흥미롭고 우리와 일본 관련돼도 흥미로운 굉장히 부분이 흥미로운 있고. 이야기가 많죠. 이게 다 엮여진 네. 되게 두 왕이 바로 그게 응축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거 진짜 역사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유물도 있고 네. 그 부분이죠. 이게 왜 흥미롭냐면 백제가 미스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요. 네. 각자 써놓은 역사서 다양한 역사서에 백제를 기록한 게 네. 다 안 맞아요. 어. 연도도 안 맞고 왕의 아빠가 누군지도 안 맞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 태정태세문서에 네. 딱 나오잖아요. 신라도 대충 있는데 네. 고구려도 대충 있는데 백제는 가다가 이상해요. 왜 아버지랑 아들이 바뀌었지? 네. 어. 그런 이런 것도 게, 있고.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이 중요한 게 무령왕은 명확한 기준점이죠. 기준점이 잡히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어. 무령 왕릉에서 네. 이 사람의 출생 연도랑 삶이 담겨 있는 묘지석이 나왔거든요. 아, 그거는 뭐 완전 부정할 수가 완전 없는 팩트지. 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기준점이 여기에 생겼구나. 맞춰서 어떤 역사서가 가장 신뢰도가 높으냐를 어.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아, 그 리트머스지가 딱 되는구나.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삼국사기 기록이랑은 안 맞아요. 우리 삼국사기 내용 기반으로 해서 배운 거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많았었어요. 원래는 삼국사기도 초기에 한국사가 고대사가 네. 공부되기 시작할 때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틀린 얘기가 많다라고 그리고 생각해서. 신화적 요소가 많았죠. 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고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고학적 유물들이 나오면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도 네.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교차 검증이 돼야 돼요. 아. 근데 백제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딱 하고 들춰봤더니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삼국사기랑은 조금 안 맞네. 그럼 어디랑 맞을까? 어. 라고 해서 봤더니 네.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네. 위험한 얘기입니다. 진짜. 네.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일본석이랑 기록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맞고 네. 우리나라 삼국사기가 조금 안 맞아. 그럼 네. 이 얘기를 잘못하면은 네. 일본석이 위서 논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럼요. 이 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요거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이지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은 네네네네. 아니라는 거. 네. 일본서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위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장이 섞인 역사서입니다. 과장이 섞인 역사서. 전에도 우리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그렇죠. 있었죠. 8세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한 오랫동안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 원로 역사학자 분께서는 일본 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고로 비유를 하셨어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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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살을 잘 발라내면 네. 진짜 어디서도 얻지 못한 귀중한 자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대부분 독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리고 독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본인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일본이 통일이 되고 일본이 이제 최초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쓴 역사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쓰여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거짓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지금 역사 쓸 때랑 똑같아요. 이때 당시 역사서도 인용을 해요. 사설을. 근데 백제 쪽 거를 봤더니 백제 신찬이라고 하는 자료를 인용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백제인들이 직접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서를 인용한 거예요. 네. 근데 봤더니 그거는 믿을 만한 사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이야기랑 매치가 딱 됐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서 설명드릴 무령왕의 출생 어떤 비화 네. 같은 거랑도 연결이 좀 돼가지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무령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한반도 중심의 역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도 사실 한반도 뭐 백제나 어디서 넘어가서 많은 걸 좀 전파하고 네. 그게 씨앗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부정할 수 없죠 그거. 그들도 인정하고 그들의 일본왕도 인정하는 네, 바예요. 네. 이건. 이건 팩트에 가깝다고 봐도 됩니까? 지금은 죽은 일왕이 그런 얘기를 그런 했었죠. 얘기 했었어요. 직접 얘기했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나도 민족사 쪽으로 굳이 그래서 일본이 마치 고토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왜 백제인들이 갔으니까 저기도 우리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이 시기에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 교류를 하는 중간에 뭐 백제 왕족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음. 실제로 무령왕은 일본 태생입니다. 네.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이 고향이에요. 왕족인데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이제 네. 아이를 낳은 거구나. 그만큼 교류가 많았다는 교류가 거죠. 엄청 많았고 일본은 나중에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네. 많이 갔죠. 백제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아요. 그 마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자 백제의 위치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리적 위치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규정하기가 정확하게 규정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교과서가 조금 잘못 쓰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표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잠깐만 우리 가영 아나운서 네.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백제 위치. 근데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위례성이라고 하남위례성, 해서 예. 약간 한성 왜요? 왜? 이 정도면 많이 아시는 네, 거예요. 위례성에 있다가 조금씩 계속 밀려서 웅진, 부영. 웅진, 사비 사비. 이렇게 밀려서 망하는 걸로. 근데 우리는 이제 백제는 호남, 영남은 신라 네. 이런 잘못된 아니 그렇게 역사를 배웠다기보다는 영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아. 그렇죠. 사투리 쓰고 막 그러면서 나와. 황산벌 때문에? 정확히 백제는 강남인이고요. 광족은 강남 사람들입니다. 강남. 지금의 강남. 오. 지금 위례성이 그렇죠. 네, 강남인 그쵸. 거니까요. 네. 강남에서 출발을 위례 신도시. 거기 그 네, 근처요. 거기가, 예. 거기다 그 풍납토성, 몽청토성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초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권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네. 해요. 근데 사실상 충청도 이남까지는 이때 당시에 실질 영역화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거기는 아직도 많이 있었다. 마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족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게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고 백제의 본류는 사실은 경기, 서울, 지금 한강유역. 한강유역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한강유역이고 위로는 항해도 정도까지였고 밑으로는 한 충청도 정도였다가 이제 계로왕 때 계로왕이 한성에서 죽고 네. 나중에 웅진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충청도 쪽. 그때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근초고왕 시절부터 전라도까지 다 실질 영유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표기가 그거는 돼 있어요. 잘못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성왕 무령왕 때가 돼야 네. 그제서야 전라도 지역, 영산강, 섬진강 지역까지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가 돼야 이제 전라도까지 이제 내려오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외랑 교류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신라 쪽이 일본이랑 더 접근성이 좋은데 맞아요. 백제가 일본하고 더 활발히 교류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근데 같아서. 신라가 우리가 신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산 쪽이 신라가 아니잖아요. 거긴 가야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라벌은 그 위쪽인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해상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가야 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야가 외랑 통용하는 거고 네. 오히려 신라나 서라벌은 동해 좀더 쪽에 위쪽. 가까우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가야사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백제, 가야, 외를 세트로 묶을 그렇죠. 이렇게 보죠. 약간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권으로. 네. 문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로 그만큼 간에 교류가 교류도 활발했다. 많았었고요. 그리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뭐 연합군 네. 예. 백제가 신라 공격할 때 외가 어. 와서 같이 왜군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럴 정도로 서로는 약간 동맹 관계. 그다음에 교류도 굉장히 잦고 문화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고요. 신라는 이때까지 약간 잡밥. 잡밥이랍니다. 야.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귓밥 네, 귓밥이에요. 아주 쩔입니다. 아주 쩔. 그렇죠.
예, 이제 막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한 네. 내물왕 우리가 기억하는 내물 내물왕도 왕자 못 썼어요. 마립간이라는 네. 표현을 썼을 때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무슨 뭐 되게 원시 부족이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면 상당히 약간 중앙 집권화가 늦었던 거죠. 네, 요 이야기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저희 신라 김유신 편 네, 들으시면 설명이 그렇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무령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네,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백제 중흥을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백제 전성기를 누리려고 시작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령왕이 원래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였어요. 이 사람이 뭔데 갑자기 왜냐면 삼국사기 기록이랑 이런 거를 보면은 뜬금없이 중흥을 이루어요. 네. 너무 뜬금없이. 왜냐면 그때까지 백제가 자 계로왕 있습니다. 계로왕. 계로왕이 게롤라이트. 괴로워서 계로왕이었죠. 그 장수왕한테 죽고 네.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백제는 도망쳐서 웅진으로 와요. 근데 웅진으로 와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완전 이 고대의 시절에는 정복전쟁에서 진 군주는 그냥 완전 개쩔입니다. 그리고 계로왕 이후에 어떤 연구자들은 한성백제가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때 한번 멸망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전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위신이 완전히 떨어지게 된 건데 갑자기 한 6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갑자기 중흥을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는데 1971년 7월 8일에 무령 왕릉이 발견되면서 이래서 중흥을 이룰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미스터리가 좀 풀리게 되는 거죠. 화려한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죠. 왜 그러니까 앞에는 이미 백제는 망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 그 새로운 세력은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왕조를 접붙이게 했다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준일까? 뭐 느낌이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졌던 왕조가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한 일인가?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문영왕의 미스터리가 그럼 문영왕이라는 존재가 뭐냐? 사실은 일본에 있던 강력한 집단이 상륙해 갖고 기존의 거를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온 거죠. 뭔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 뭐 그런 뭐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뒤에 무령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무령왕의 아빠가 누군지는 학계에서도 아직까지도 몰라. 그럼 그러면요? 일본 출신일 수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무령왕릉 이 위치가 충남이잖아요. 공주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충남으로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 네네네. 그렇죠. 이미 네. 웅진에 있는 거죠. 지금 공주. 네네. 지금 공주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옆에 이제 송산리라고 하는 네.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 네. 이제 그게 고분.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기가 백제의 고분이라는 거. 살짝 그 교과서 이야기를 살짝 하면 네. 많이 하세요. 고구려의 무덤 양식 네. 유명한 고구려의 무덤 하면은 청마총? 그건 신라인데. 죄송합니다. 적성 고구려의 무덤. 목각분. 네. 적성 목각분. 계단식 돌무지 무덤. 돌을 배운 것 들어봤다. 같다. 들어봤다. 장군총. 장군총. 나 장군총. 장군총을 말하고 네, 싶었어요. 장군총. 왜냐면 무덤의 형태로 갖고선 그 시대를 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나라로 특정하죠. 나라를. 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쌓은 무덤. 네네. 네. 근데 벽돌을 가지고 쌓은 무덤. 요거 나 수능 때 맞아, 세계로 맞아, 보여주면서 맞아, 이거 맞아요. 시대 구분하는 거, 네, 맞아요. 순서 구분하는 거 나왔었는데. 중국의 야. 북조, 남조의 영향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식. 그렇죠. 네. 피라미드식이고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위를 돌로 이렇게 네네. 층을 내서 이렇게 쌓은 거죠. 이게 고구려식이고 백제는 원래 백제식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돌방이 있지만 네. 위에는 돌로 이렇게 쌓아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요. 네.
지금 그 석촌리 네. 네. 석촌동 근데 석촌호수 옆에. 서울 석촌동에 성곽 외. 가면 그 백제식 무덤이 아직까지 군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만 딱 하나만이 아닌가? 한 두 개인가? 하여튼 엄청 크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초기 고구려 양식 네네. 수정되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아, 고구려계가 내려와서 섞였구나라고 하는 걸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초기에 단양 네. 적성비로처럼 네. 남아한 고구려 세력이 잔존. 네. 그 그래서 밀고. 그러면은 이 무덤이 누구 거냐? 네. 아, 몰라요. 네. 무덤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국에서 네. 무덤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은 딱 하나입니다. 무령왕릉.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무덤 네. 주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릉 지금 그 석촌동에 있는 저 거대한 네. 계단식 무덤 저건 누구 거냐라고 어. 했을 때 보통 그래서 그걸 근초고왕 무덤으로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제일 커요. 너무 크니까. 엄청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성기 때 했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백제식 무덤이에요. 네. 돌로 쌓은. 근데 저기 공주 송산리에서 네.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무령왕릉 옆에 있는 네. 6호분입니다. 송산리 6호분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하나 있어요.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6호분이. 네, 주인을 알 수 없어서. 네.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특이한 무덤 형태를 갖고 좀 왜요? 파격적인 형태를 띠고 굉장히 있군요. 파격적인 형태. 그게 뭐냐면 안에가 벽돌로 되어 있었어요. 벽돌로요? 네. 전축분. 근데 벽돌은 한국에서 많이 안 씁니다. 이게 벽돌은 중국에서 주로 써요. 네. 벽돌은 뭐냐면 한국은 그냥 돌이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 그 형태 그대로 맞는 걸 네. 쌓아 올리는 형태고. 뭐 갈거나 깎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돼요. 네. 골방을. 근데 벽돌은 구워야 돼요. 그렇죠. 진흙을.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련된 기술 같은 거죠. 네. 근데 뭐 이걸 꼭 세련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게 한국은 네. 돌이 워낙 튼튼한 돌이 많으니까. 많아서 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굳이 굽고 이렇게 제2차 가공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 남조는 남조 양자강 네, 아래쪽 밑쪽. 거기는 아래쪽은 돌을 구하는데 뭐 이게 구울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모양을 화려하게 내려면 네.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영향이죠. 그렇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 중국 남조에서 주로 하던 거, 양나라에서 많이 하던 건데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제 시대부터 이미 발견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6호분으로 오. 물이 계속 물이 흘러 들어가서 들어간다고요?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자. 네. 그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무덤이 네. 지금은 정리가 돼 있어요. 송산리를 가보면. 네. 근데 거기에 1000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왔다가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무덤이 막 교차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막 흙으로 쌓여져 있던 거예요. 이게 원래 무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와서 자기 집 짓고 살고 왔다가 그 위에다가 또 살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 위에 그렇죠, 살기도 하고 막 사는 그랬구나. 석촌동 제일 큰 그 석촌동 고분에 네. 아까 말했던 근초고왕릉으로 좀 비정이 되는 네. 거기 위에는 집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살고 일반 그냥 가정집이야. 전쟁통에 와서 살기도 하고 네, 네. 야, 내 그래도- 땅이다 하는 거고. 그래도 왕무덤인데 뭐. 왕터에 살았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다 깎았는데 입구가 하나 발견됩니다. 무덤의 입구가 네. 뭐지?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네. 보통 입구는 뜯어져 있어요. 네. 도굴된 거죠. 왜냐하면 거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유는요. 네. 대부분 무덤들은 도굴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도굴이 현재 된 게 아니라 조선 시대도 됐고 그럼요. 그 그 고려 이전에도 시대도 된 도굴 거예요. 됐고. 그게 좋은 게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다른 귀족놈들이 쓱 가서 자기 한 거지. 근데 훼손될 가능성이 100%죠. 너무 네.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무덤 뚜껑에 안 뜯어져 있는 거예요. 오 미개봉분. 네. 아. 난리가 난 거죠. 와 이거 뭐지? 그래서 다 완전 그 학계의 사람들이 초집중을 합니다. 이거 안 뜯겼다. 야 이거 우리가 언박싱 영상 찍을 수 있다. 언박싱이에요. 언박싱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앞에서 제 사진이에요. 뜯기 전에. 맞아 이거 아, 위령제. 함부로 뜯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요. 그냥 뜯으면 안 되지. 막 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다 깠는데 네. 거기에 돌로
되어 있는 네. 그 진묘수라고 아. 이상 무덤을 지키는 그 석수 짐승 모양의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확신을 한 거죠. 왕이다. 아니요, 도굴 안 됐다 이거. 진짜 도굴 안 됐다. 왜냐면 그걸 먼저 가져갔을 테니까. 도굴 했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뜯었다가 묻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대로다. 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이랑 네. 다 몰려들어요. 네. 그 동네 주민들이랑 막 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래서 차단을 했어야지. 사람들이 밟고 막 그 훼손하고. 살인의 추억에 살해 네, 현장에 똑같습니다. 사람들 다 네. 돌아다니는데 가 밟지 마. 그대로죠. 이렇게 그대로죠. 통제를 그대로죠. 했어야 되는데. 네. 경기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발자국 잡는데. 아. 이때 이제 그 발굴단을 이끌으셨던 분이 김원용 박사님이라고 네. 이분이 우리나라 고고학계 어떻게 보면 거의 음. 조상님 같은 엄청 위대하신 네.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때 딱 이날은 내 생에 가장 흥분되는 하루였다라고 기록해요. 미치지 진짜. 미치는 미치지. 거죠. 아마 이 정도 카타르시스면 진짜 극강의 흥분이었을 거예요. 네. 극강의 흥분. 끝년이가 칼 뽑았는데 제일 좋은 칼 나온 거에 내가 봤을 때 거의 100배, 뭐 100배는 될 것 같은데. 집행검이지. 아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100배가 뭐야? 1000만 배 정도 되겠다. 예, 진짜. 예. 미쳐버릴 것 같은데 진짜. 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지. 예. 그렇게 해서 딱 하고 깠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묘지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묘지석. 그게 뭐냐면 이 무덤의 주인이 주인. 누구냐. 명패 같은 거죠. 네, 명패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께서 나이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7일에 돌아가셨고 을사년 8월 12일 대묘로 모셨다. 그리고 그 옆에 왕비의 왕비 것도 같이 있었던 거죠. 합장했나 보죠. 네, 합장을 했습니다. 병원년 11월 무령 왕비가 돌아가셔서 서쪽 땅에서 3년산을 지내고 기유년 2월 12일에 대묘로 모셨다. 여기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묘지라는 게 딱 초대박이네. 초대박이네. 초대박입니다. 초. 나도 이렇게 듣는데 흥분되는데 당시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발굴하신 분은 얼마나 흥분됐겠어. 근데 이게 고고학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지만 진짜 긴 시간 동안 그렇죠. 막 그렇죠. 이거 뭐냐 저 차 세차할 때 디테일링 세차라 그래가지고 붓으로. 붓으로 하거든요. 네, 붓으로 하죠. 근데 차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 왕릉인데 이거 엄청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요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예. 얼마 만에 발굴을 마무리하냐면 네. 17시간 만에 발굴. 한나절. 17시간 만에 17 발굴이 시간이요? 끝나요. 예. 뭐 몇 개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걸로 다 합치면 4천여 개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17시간 만에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이건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냥 파낸 건데?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KTV에서 이때 대한뉴스죠. 네. 대한뉴스에서 다 찍고 있어요.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막 그냥 아래 리어컷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어. 화냈어요. 그렇게 발굴했습니다. 다 훼손됐을 거 아니야. 다 훼손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 원래 그걸 발굴할 때도 채 같은 경우도 고운 채를 써서 작은 유물도 다 일일이 찾아내야 돼요. 핀셋으로라도. 그때 펀에서 버린 흙에 다 들어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네.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발굴 당시에 네. 이 전까지는 이런 발굴을 일제시대 때 보통 이제 경주나 이런 데서 하게 됐었는데 조선인 연구자들을 메인으로 당연히 안 뒀죠. 기술자가 그렇죠. 없었어요. 기술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무지했습니다. 아니 그럼 해외 전문가들을 영입해 오든가.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이제 더 붙여지는 게 이제 당시 이제 대통령의 약간 어떤 그런 박정희? 네, 그렇죠. 71년이니까 유신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빨리 갖고 와라. 이거 어떻게든 빨리 해라. 뭔가 한 건수 잡으려고 했구나.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이제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거기 뭐 되게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몇 개 갖고 와봐. 막 그랬던 거죠. 이제 청와대로 몇 개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공주박물관에 있었던 분이 네. 그거를 가방에다가 챙겨가요. 가방에다가요? 여기서 나온 거 은 팔찌 금 팔찌 이런 걸 이제 챙겨서 고속버스 각각 타고, 보여드린다고? 고속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가능했던 일이. 그렇죠. 그때만 가능했었던 그렇죠. 일입니다. 그때만 가능했었던. 그걸 그 유물을 그 중요한 유물을 그냥 가방에 넣고서 버스 타고 올라간다고요? 네, 버스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거 다 회고록에 남아 있어요. 김원효 박사님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이제 회고록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고 이게 왕이 쓰던 팔찌냐 이렇게 이게 금이야? 금 맞아? 금 맞아? 입을 깨물었다고요? 이를 깨물진 않았고 그냥 비었어. 금이면 피어. 그래서 이제 김원용 박사가 저 부러지면 큰일 나는데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회고록에 적혀져 있어요. 그냥 그만큼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 쉽지 않은 거지. 사실은 이거 유물이나 박물관만 가더라도 어떤 거 하나 꺼낼 때 책도 신장갑 껴서 네. 외부의 부식이나 오염이나 이런 걸 철저히 조심하면서 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맨손으로 잡았던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원래 들어가기 야야 전에는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가방만 사도 점원들이 그 흰장갑 끼고 꺼내. 사실 이런데 하기 전에는 이 공기 온도 습도부터 체크해서 미세경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고 이 온도를 체크. 그거에 왜냐면 거기에 다른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부식되거나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때는 그렇게 기술이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무지했던 이런 거죠. 식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 무지했죠. 그리고 원래 이 진짜 야만의 시대였구나 진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디를 밟느냐가 문제. 내가 발굴하는 사람이 밟아야 되잖아요. 어디는. 근데 그 밟는 자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굴하는 게 진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아 뭐 몇 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해- 예.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원래. 네, 몇 년씩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 대한뉴스 영상을 보면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대한뉴스를 거기서 왜 찍어요? 이 조명빨, 온도 그거면 안 되거든요. 온도 그걸 팍 왜 올라가는 거기서 왜 거죠. 찍어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랑 싸워요. 막 발굴단이랑 기자들이 나오세요. 아 진짜 그 사진의 추억 그 장면이랑 진짜, 똑같구나. 예, 맞아요. 진짜. 기자가 발굴단을 혼내요. 나오세요 사진 찍게. 우리는 발굴단이 기자를 혼낸 줄 알았는데 야, 기자 그때 몇 명 같이 묻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니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기자분들이 자기 기자 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가 취재할 수 있는 권력이 모든 것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거든 카메라 감독님. 나와 욕해. 이렇게 나오라고. 나와 그러다가 여기 이제 청동 숟가락을 부러뜨려. 야, 씨발 유리겔라야 뭐야? 왜 씨발 기자가 들어가지고 유물을 훼손해? 뭐 근데 뭐 기자만 그랬냐? 여기 뭐 주민들도 구경하느라 통제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17시간 만에 끝나버렸고요. 4,600여 점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극히 일부일 것 같은데 제대로만 발굴했으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근데 사실 유물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조심해서 파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제대로 기록했었으면 훨씬 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령왕릉을 복원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네. 유물 위치랑 대충 사진 보고 그냥 해놓은 그렇죠. 거예요. 예. 어떤 위치에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파내다 그냥 막 보니까. 퍼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찍은 다음에 동영상도 찍고 다시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진 횟수라든가 그거 다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엎어졌는지 그럼 그거만 그 시대를 다시 하고 이렇게 계속 그거하기 지층 변화까지 다. 그렇죠. 그거 그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해서 다시 원상 복구했을 때 유물의 위치. 왜냐하면 이거는 장례 풍습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걸 왼쪽 노느냐 오른쪽 노느냐. 맞아. 둘이 합장했을 때 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부분.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 때도 평면도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화장실 있고 여기 큰 방 있고. 그럼 유물도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예.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그렇죠. 여기에 이걸 왜 나왔을지, 또는 추정컨대 안에 설명서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이걸 두는 이유라든지 다 있었을 때는 다 엉클어서 그냥 막 가져와서 야 여기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복원을 해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실수가 나중에 경주 지역을 발굴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타산지석이 네, 되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경주 때는 이후에 발견되는 것도 천마총이 이후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금 조심해서 조금씩 한국도 이제 발굴 기술들도 익혀 나가고. 네네. 근데 그 첫 발굴이다 보니까 이런 좀 졸속 사례가 그러니까 뭐 생겨버린. 시대적 한계도 있었지만 네.
그때 이제 박정희는 뭐 나왔다니까 그냥. 순금 좀 갖고 와봐라. 이러기다 무식한 거죠. 사실 아니 좀 그렇게 무식한 봐도 거예요. 근데 백제는 운이 참 나쁘고 신랑 또 운이 좋네. 그쵸. 무덤만 봐도. 그러니까. 예. 그러네. 그렇게도 또 보여지네요. 네. 덕분에 또 정반대의 백제의 사례가 지금의 풍납토성의 사례예요. 풍납토성은 아예 정반대죠. 풍납토성이 이미 그 을충년 대홍수 때 풍납토성이 한번 나왔어요. 풍납동에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왕성이 맞아?라고 해가지고 왕성이 아닐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그냥 개발 허가를 다 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네. 97년에. 네. 그 여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확인한 어떤 모 교수님이 네. 몰래 네. 그 원래 아파트 공사 현장에 밤에 네. 몰래 들어가세요. 네. 경비원들 있는데 그리고 발굴을 조금 해가지고 결정적인 거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발견을 해내야 이 개발을 멈출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 누워 버리셨어요. 그 현장에? 앞에. 포크레인 앞에. 그래 앞에. 이거 안 된다. 유적지인데. 유적지다. 더 이상 파면 안 된다. 야, 누구세요? 이 조남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성문대 교수님이셨나? 아무튼 그 고대사 하시는 근데 그분 선생님이신데. 덕분에 다행히 네. 막을 수 있었구나. 근데 근데- 이제 거기 근데 이 들어가- 아파트 아파트 그냥 받는 사람들 어떡해. 건설사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9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 97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98년, 99년 넘어갈 때 정권이 바뀌잖아요. 김대중. 김대중 정권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권 때는 이거를 유적지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돼요. 그래서 했더니 이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면 못하지.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조합원들 난리 나는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진짜 어려운 문제다. 진짜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정설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정설이라는 거는 없는데 유력하게 네. 한성백제의 궁궐로서 풍납토성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비정을 합니다. 그리고 몽촌토성을 방어영송성이라고 비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성이 풍납토성이고 네.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몽촌토성에서 이동영 전투를 성이. 했을 것이다라고 방어영성. 비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건들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조합원들은 사실상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그 멀리서 보이는 그 능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문화재청에서 요즘에는. 아파트 그 얼마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 뷰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왕릉뷰 이런 어. 아파트 지금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아파트 못 짓게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 전에도. 근데 여기가 백제 초기 백제 한성 백제의 네. 왕궁이었다는데 네. 그거 개발을 해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설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여기가 왕성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를 고용했겠네. 아니, 뭐 고용이라기보다는 어. 실제 여기가 왕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연구자도 있어요. 네, 그 정도 급이 왜냐하면 애매해요. 결정적으로 여기가 위례성 이게 궁성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춧돌이라든가 네. 왕문 같은 거 있잖아요. 궁에 그럼 굉장히 주춧돌이 크거든요. 그런 건 발견되지 네, 않아요. 아직은 안 발견됐어요. 아니면 누가 빠먹었는지 모르지 뭐. 아직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가 왕성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조합원 분들이랑 또 그럼 같이 편을 먹었겠네. 편을 그러면 먹는다고 그러니까 표현하기보다는 조합에서 조금 이제 조합원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지원을 해야지. 연구 지원. 중요한 유적지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나 같아도 그분들 지원할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까지 뭐가 정설이다라고 명확한 그거는 이제 이게 안 지금 내린 거기 상황. 터가 있잖아요. 풍납토성 터는 아직까지 있어. 네, 근데 지금 가면 지금도 난립니다. 그렇죠. 지금도 거기 앞에서 조합원들 데모하고 있고요. 아직 그 근처 지나가면은 항상 걸려 있어요 현수막. 네. 그 아파트 조합원 그 비용을 국가에서 다 내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만만치 않을 강남이에요. 걸요. 아. 송파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돈이 들이. 하나당 20억, 30억 되는데 거기에 장난이 제2롯데 아니구나. 타워가 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앞에. 한강뷰, 그런 한강뷰. 그런 땅이에요. 한강뷰예요, 한강뷰. 잠실 분들이나 그쪽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냥 강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기가 왕릉이었다면, 왕궁이었다면 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도 길지고. 터 보세요. 딱 봐도 여기는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땅이에요.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땅의 부동산적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거기 아파트 썼으면 수십억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네. 이게 그냥 이거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거기 유적지고 그럼 다 보존하고 해야지. 근데 거기에 이거 하나만 나의 유일한 자산이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렵게 뭐 물론 쉽게 돈 벌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의 꿈, 내 집 마련의 꿈 하나로 달려가지고 거기 하나 딱 돼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담았던 분들은 쉽게 말 못하지 솔직히. 그건 진짜 그래요. 요건 그냥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세요. 정보를 보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국고를 그런 데 써?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역사 학계에서는 정설까지는 아니지만 유력하게 풍납토성을 왕궁으로 보고요. 네. 왜냐면 이게 삼국사의 기록이 있어요. 계로왕이 죽었을 때 기록이 북성에 있다가 남성으로 옮겨서 방어를 했다. 네. 그러면 위치상 풍납토성이 북성이고요. 남성이 몽촌토성이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유물 발굴하는 이 과정 보니까 또 여기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도 있고 막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고 하네요. 네, 뭐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아쉬운 건 또 어쩔 수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광고 보시고 그러면 문영왕과 또 이 무덤을 완성시킨 성왕은 누구인지 설명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광고 보고 오시죠. 전 세계가 사용하는 브랜드, MC 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블랙앤데커의 핸드블렌더 광고입니다. 블랙앤데커에서 최초로 주방 라인 출시했습니다. M장기획에서 최초 공개와 동시에 특별 혜택가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무선 핸드블렌더입니다. 3가지 헤드 구성으로 과일 주스, 생크림, 우유 거품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특히 블렌더 구성 중에 우유 거품기가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우유 거품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좋아서 풍부한 거품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캠핑 시에 과일과 무선 블렌더만 챙겨가시면 바로바로 신선한 과일 주스 즐길 수가 있고요. 신혼부부 혹은 집들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특별히 포토 상품평을 작성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M장 로고 우산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무선 블렌더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게 좋은 게 뭔지 하고 봤더니 믹서기를 쓰면 안에 청소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 다 뜯어내가지고 청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블렌더는 그냥 그냥 갈아 끼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만 물에다 그냥 씻으면 끝나더라고. 편하죠, 그러니까 편하죠. 이 세척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물 넣고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그대로 세척이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 블랙앤데커가 뭐 디자인도 잘 뽑고 일단 내구성이 좋지만 무게를 항상 좀 가볍게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주방용품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무거우면 불편하실 텐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선 핸드블렌더라고 하니까 장원이 형 같은 분들이 이제 캠핑 많이 가시니까 충전해서 가서 집 말고도 야외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을 것 이것저것 같습니다. 갈아서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새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지 신혼부부 선물료도 좋으니까. 최근에 결혼하시는 분이 많아졌다. 근데 왜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해요? 기분 탓이야. 혀를 찼어.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아니었어요. 난 내 기분 괜찮은데 왜? 기분 탓 아니에요. 왜 내 기분 네가 좌지우지해? 굉장히 씁쓸해하셨어요. 신혼부부가 많이 출몰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거해드릴까? 대로왕이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생각. 굉장히 좋아하셨어. 아니 너 다 떼고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앤데커의 핸드블렌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내 피부에 아무거나 쓸 수 없죠. 매일 쓰는 클렌징의 품격을 높여줄 아이세라 알래스카 빙하 클렌징 폼은 빙하 머드 성분이 함유돼 노폐물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계면 활성제를 최소화한 자연 성분들로 이루어져 세안 후에 당김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쫀쫀한 미세 거품으로 부드러운 세안이 가능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탁월합니다.
무더워지는 요즘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2배인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도 꼭 같이 사용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중요한 약속 있는 전날에 하시고 주무시면 깐 달걀 같은 매끈한 피부결과 피부톤도 업 되셔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를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사몰에서 머드팩 500개 한정 수량 50% 할인 계속해서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종 세트, 클렌징 폼, 수면팩, 그리고 머드팩까지 완벽한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조합이에요. 요 세 개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피부 관리는 다 끝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거 5월 가정의 달 선물 아직 보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소노코스 아이세라의 3종 세트 선물 세트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퍼펙트 세트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가 머드팩에다가 클렌징 폼, 수면팩에다가 팩 브러쉬, 헤어밴드 패키지까지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받는 분들도 행복한 선물 세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헤어밴드도 그냥 들어있는 건데 엄청 귀여워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땡땡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귀여워가지고 네. 보시면 자, 여자분들은 이 좋을 것 같아요. 수면팩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쓰기 편하시고 그리고 베개 안 묻어나니까 평상시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단품을 나는 사서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면팩 강추. 아 그럼요. 수면팩 기가 하면은- 막힙니다. 수면팩은. 네. 그리고 저는 클렌징 폼도 너무 좋던데. 맞아요. 근데 진짜. 단가가 수면팩이 좀 나니까. 확인. 회사 입장에서 네. 맞으니까. 예. 네. 수면팩 사세요. 수면팩. 수면팩. 두 개 사. 클렌징 폼 얼마 안 하니까 두 개 사. 그냥. 네. 같이 써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고 머드팩 같은 경우는 꼭 이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소노코스 아이세라 우리 첫 회부터 함께 해주신 아주 고마운 인연이니까요. 여러분들 힘 좀 꼭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게 경기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여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하셔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잡하게 들어있는데 보험 한 번은 정리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자, 보험 장터로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보험이 없어서 나는 이제부터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보험을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가입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보험 그 설계사분한테 부탁드리면 좋은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보험사에서 유리한 것들 위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보험 장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 설계하실 때도 보험 장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보험 리모델링 다이어트에는 보험 장터 1544-5788 1544-5788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장터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령왕이 누구냐? 이 무덤의 주인인 무령왕이 누구냐? 네. 누군지 몰라요. 그냥 왕인 것만 알아요? 지금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얘기하려면 우리 아빠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무덤에 왜 그 정도는 하잖아요.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요. 누구의 아들 이런 거. 근데 무덤의 주인만 남아 있어요. 아까 그 사마왕. 사마라는 건 이름이에요?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 본명. 사마. 본명.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기 역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해외 역사극들 네. 보면 어벤져스에도 나오죠. 누구의 아들 누구. 네. 이거 혈통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이때 그렇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무령왕릉에 있었던 그 무덤의 그 묘지석에는 아빠까지는 안 나왔어요. 본인만.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언제 죽었고 몇 살이고 그러면은 출생 연도가 딱 나오잖아요. 몇 년에 죽었는데 네. 몇 살이다가 되니까 출생 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탁 하고 걸리는 게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원래는 무령왕 전에 있었던 왕이 네. 동성왕입니다. 네. 백제 동성왕이에요.
근데 원래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근데- 순서가 이상하네 그러면. 네, 근데 순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게 맞지. 그게 이야기가 맞지. 이야기는 돼요. 이야기는 되지. 근데 시대적으로는 타임라인으로는 맞지. 네. 근데 이거 나이랑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462년에 태어난 게 됐어요. 무령왕이. 네. 근데 이 동성왕 같은 경우에는 특정되는 출생 연도는 안 나옵니다만 네. 삼국사기 기록으로 따지면 466년 정도에 태어난 게 돼요. 그럼 뭐야? 먼저 태어났네? 네, 아들보다 아빠가 나중에 그러니까 아들이 나이가 더 많은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삼국사기 기록이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삼국사기에는 그 동성왕이 아빠라고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아빠보다 연- 나이가 많은 애가 무령왕이 되니까 다음 왕을 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동성왕과 문영왕이 걔가 단절된 걸 붙인 거다라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런 얘기가 이제 설로. 누가 왜 붙여? 왜냐하면 동성왕대가 백제가 폭삭 망했고 네. 문영왕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죠. 그냥 정통성 이어붙였다. 때문에 정통성 때문에 아들로 뭐 이어붙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 기록. 그러니까 두 세력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네. 창석이가 조금 좋아할 만한 족보가 개족보가 되는. 아니고 개족보가 개족보예요. 엄마. 네, 엄마랑 관련된 건데요. 잠깐만요. 네. 씨. 이게 뭐냐면 창석이 눈 반짝거립니다. 그럼 이게 아빠가 누구지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해봤더니 일본 서기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일본 서기. 근데 일본 서기에 이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의 각주는 이제 백제 신찬이라 아까 말했어. 백제인들이 썼던 참고했다. 걸로 딱 봤더니 아빠를 계로왕의 네. 동생인 곤지라고 되어 있어요. 곤지. 곤지라고- 계로왕의 동생.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가 무령왕의 아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로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성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동생이 네. 무령왕의 아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왕의 동생 곤지. 왕의 혈통은 맞잖아. 그렇죠. 왕의 혈통 네. 맞습니다. 네. 네, 왕의 혈통은 맞고요. 근데 동성왕도 네. 곤지의 아들이에요. 배다른 형제야 그러면? 아니 같은 친형제야? 배가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어. 형제입니다. 일본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는 그러면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무령왕이 동성왕의 형이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 거죠. 오. 네. 근데 엄청 흥미로운데 지금 네. 이거? 근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잠깐만. 일본 서기에 등장해요. 여기서 변태 오창석의 분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에요.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들어가. 하나 됩니다. 들어가. 하나 더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무령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로왕이 네. 고구려가 그때 막 내려올 때예요. 네. 고구려가 막 내려올 때예요. 네. 남쪽으로 내려올 때예요. 그러니까 계로왕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네. 동생을 부릅니다. 네. 곤지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리고 네가 일본에 가서 도움을 좀 청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일본에서 군사를 좀 갖고 오던가 아니면 좀 거기서 뭔가 외교적인 뭔가 활동을 해라라고 해서 일본으로 보내요. 네. 계로왕이 동생을 네. 곤지를. 근데 곤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예. 근데 나 형수랑 같이 가면 안 돼요라고 해요. 네. 근데 형수가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의 형수를 데리고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형수랑 몰라요. 원래 연인의 관계였나?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왕비를 데려가겠다. 왕비를 데려가는데 아마도 왕비는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게 왕비로 특정되는 건 아니죠. 네. 왜냐? 계로왕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 이왕비 삼왕비일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흔쾌히 계로왕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형수랑 같이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네. 산기가 차서 어떤 섬에 가요. 어떤 섬에. 일단 애를 낳아야 되니까.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가카라 섬이라는 섬에 네. 일본 섬. 섬에 가요. 네. 거기서 동굴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문영왕이.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일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사마라 그랬잖아요. 부여 사마. 네. 근데 일본어로 섬이 시마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사마로 했고 네. 이 섬을 지금도 왕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령왕이 태어났다 네. 그래서. 네. 그 설화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설화가 그 동네에 있고 네. 이 동네에 가면요 곤지 제사를 지내요. 이 곤지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를 무령왕의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고요. 근데 원래는 혈통상은 계로왕이 아빠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수. 그러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국사계는 심지어 동성왕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삼국사기 사람들은 이제 동성왕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무령왕릉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네. 이 일본 서기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적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동생이 계로왕의 자식을 형수가 품고 있다가 가다가 낳은 거면 그냥 동생이 같이 있었던 것 뿐이잖아. 근데 왜 데리고 갔냐고. 그 급한 상황에서 애초에. 데리고 간 건 어. 이제 내 핏줄이니까 데리고 애초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인류학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요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하는데 고대에는 형사치수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 네, 그렇죠. 그죠? 형사치수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네. 형수를 동생이 돌봐주는 형태로 네. 해서 형사치수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봐줘. 왜냐하면 남성이 귀하고 전쟁 시기에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계로왕이 위험하고 동생한테 이 다음 보위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걸 해석을 그런 개념이 있으면 네. 아. 근데 해석을 뒤에 해석해다가 붙여보니까 개족보가 되지만 사실은 고대의 전통과 뒤쪽의 역사 소설을 합치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류학에서 배웠어요. 아. 이 부분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정설은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예. 이 역사학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뭐냐면 애초에 그냥 곤지의 부인이었고 애초에 부인이었고 이렇게 갔는데 즉위 과정에 어쨌든 동생이 죽고 형이 즉위를 한 거잖아요. 네. 하면 그러려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곤지의 그쪽으로 계열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로대왕 네. 원래 왕이었던 혈통이다. 계로왕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당성을 입히려고 붙인 거지. 형수라고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합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네. 일리가 있네. 형제 상속으로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원래 자기 부인 데려간 것뿐인데 이걸로 이제 무령왕릉으로 혈통을 만들려면 왕의 직기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곤지의 아내를 형수였던 것처럼 그렇죠. 바꿔놨다.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창석은 어떤 쪽으로 땡깁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나 처음에 만삭을 데려갔다고 했을 때 만삭을 데려가면 안 되죠. 배를 타니까 위험하니까. 만삭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뭔가의 볼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볼모. 볼모.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내가 갔다 오는 것까지 너가 나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인. 형이지만 무서우니까 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형수를 낳으면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의미로 형수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는 것까지의 나의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준다. 라는 의미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실제로 곤지의 부인이었다고 하면 글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계로왕의 친자가 맞다.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좀 너무 왜냐면 부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부인이 여러 명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리 한 명만 있었다면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형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은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경향신문에 칼럼 쓰기 시작하더니 되게 안전한 선택하네요. 우리는 좀 더 센 걸로 우리가 그제 또 했는데. 오창석의 선택은 아니네. 야, 너 이렇게 기득권에 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러브 스토리 배신자. 같은 거 없어? 러브 스토리 같은 거 없어? 조심스럽게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계로왕의 비극적 죽음과 연결돼 갖고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죠. 문영왕이 강력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번 그러면 따져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로왕이 있어요. 계로왕의 동생이었던 곤지가 있고요. 하나 또 동생이 문주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지는 일본으로 갔어요. 네. 일본으로 갔죠. 계로왕이 죽었어요. 네. 고구려 장수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동생이 문주왕이 그래서 왕위를 잇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주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을 이어요. 삼근왕이라고. 계로, 장수, 문주 이렇게 가는 아니 건가요? 장수가 아니라. 계로, 문주, 삼근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문주왕의 혈통이었었던 삼근왕까지가 네. 그냥 죽어요.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습니다. 근데 문주왕은 아마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네,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렇죠. 네. 어린 나이에 죽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성백제가 거의 멸망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도망치듯 내려와갖고 웅진 지역에 자리를 튼 겁니다. 어. 여기에 있었던 귀족 세력들이 얼마나 어. 서로 막 그랬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귀족 세력에 의해 죽거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 오르는 게 문주왕의 형제였던 곤지. 그러니까 계로왕, 곤지, 문주왕은 형제예요. 다. 그 곤지의 아들이 동성왕이었고 네. 그 동성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네. 여기서 조금 이상한 무령왕보다 게, 먼저 네, 이상한 게 그럼 왜 무령왕은 왕위를 형인데. 형인데도 못 이었을까? 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이유는 그러면은 알 수 없어요. 그 부인은 네. 무령왕을 낳았던 그 형수는 네. 일본에서 다시 왔어요? 기록- 일본에 계속 있었으면 네. 동성왕도 동생이니까 네. 남편 없이 낳은 아들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곤지가 아빠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어.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아이만 보냈다고 돼 있어요. 안 갔구나. 곤지가 어. 아이만 보내고 곤지는 일본에 있습니다. 어. 계속 일본에 있어요. 곤지는. 네. 부인은 여기 같이. 형수는. 네, 같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어. 아, 이러면 개족보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러면 무령왕릉은 좀 계로왕 아들인지 저기 뭐냐 곤지 아들인지 헷갈리지만 동성왕은 무조건 곤지 아들이잖아. 그 동성아 무조건 곤지 아들이죠. 네, 무조건 곤지 근데 아들인데. 그 부인을 사실은 혼란스러운 백제에 보내서 목숨이 이태로울 바에야 일본에 두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건 맞네. 아, 나중에라도 한 건 맞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가서는 했네. 했어. 예, 아무튼 왜냐면 계로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계로왕 형은 죽은 거예요. 형은 죽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조금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 동생이 이었지? 무령왕이 있는데 무령왕이 있는데 동생이 이은 게 좀 그렇고 동성왕의 죽음도 비극적이에요. 동성왕도 귀족의 손에 암살이 암살당한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령왕이 왕위를 이어요.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무령왕이 이 귀족 세력을 등에 업고 네. 동생을 죽였다. 하고 다시 그걸 한 다음에 자기의 정당성이 곤지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계로왕에서부터 나오는 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옛날 전성기 백제를 잇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은 이게 데려간 게 형수가 아니라 자기 부인 데려갔는데 그거를 이제 계로왕이랑 연결시키려고 형수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네. 이게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그거 뭐 승자 역사니까. 그렇죠. 네, 승자 승자 역사니까 상상에 그렇게 맡길 수 있어. 할 수 있지. 어차피 무령왕이 왕이 됐으니 뭐. 네. 최종 승자는 무령왕.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무령왕의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릅니다. 곤지인지 계로왕인지. 계로왕인지 동성왕일 수도 있죠. 뭐. 네. 아예 뭐 그냥 성사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연도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고대사는 뭐 그래서 흥미로운 그건데. 그래서 오히려 해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좀 재밌네. 그렇죠. 네. 오창석 씨는 계속 어떻게 갑니까? 의견 바꿉니까? 아니 너무 좋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좋아. 상황 자체가 너무 원래 좋아. 형수였다가 부인이 된 게 너무 이게 매력적이지, 이러면 지금. 또 조합이 달라지는 게 어. 곤지가 제 지력을 내릴 수가 있죠. 나는 이 여자가 형수니까 형수와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돌아가면은 이제 족보가 다시 원위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계족보대로 일본에 살면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 수가 있고 아들은 보내는 거죠. 너는 가서 너는 가서 왕이 되어라. 너는 가서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나는 여기서 사랑을 택하겠다. 그런 거. 이 얘기를 안 했는데 곤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 지략가였구나. 말하면 똑똑했구나. 계로왕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동생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을 라이벌이라고 보내버리고 싶- 라이벌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뛰어난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죽이긴 좀 그렇고 동생이니까 죽일 순 없고 그냥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 유배를 보낸 걸 수도 있겠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있죠. 네네. 아니 근데 이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볼모가 또 맞잖아. 가다가 나 혼자만 죽이면 끝나는 게임인데. 네. 그러면 다시 라이벌이면 다시 볼모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볼모로? 아니면 볼모로 될 것 라이벌이면은 가다가 일본 가다가 배 타다가 풍랑 맞아서 배에 빠져 죽었다 하면 끝이잖아. 근데 이제 이때가 보낸 이유 자체가 네. 일본의 어떻게 지원 요청이니까. 보면, 네, 고구려에 밀려 있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상태니까 죽일 순 없네. 네. 그래서 복잡한 해석이 아무튼 남아 있는 자, 거예요. 우리 그럼 박가영 아나운서의 여성 시각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네. 아니 네 생각.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생각. 야, 우리가 얘기한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냐? 우린 비상식이야. 상식이 어딨어? 아니 그냥 각자의 생각이 군지 있는 거지. 부인인데 군지 부인이 맞았는데 가서 나중에 무령왕이 본인의 그 왕권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게 형수를 제일 그래서 바꿔서 타당. 엄마를 한것 사실은 같아요. 왕의 부인이었던 예, 걸로 예. 바꿔놨을 것이다. 예, 그게 제일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임신으로 만삭으로 가서 낳은 게 동성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해서 사랑을 해서. 그 다음에 낳은 게 아니 이제 순서 자체가 무령왕. 바뀌었다.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없어. 예. 무령왕릉이 태어난 게 맞아. 그러니까 나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딱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일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를 사랑해서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만삭 낳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사랑해서 낳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 예. 상상은 네네네. 여긴 뭐 누구도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그냥 각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키가 네.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무령왕이 네. 근데 실제로 했었던 어떤 업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40의 왕이 되거든요. 네. 나이를 늦게 된 거 아니에요? 늦게 된 거죠. 이제 평균 수명 다 채워서 된 거 아니야? 그럼요. 왜냐면은 동생 다음에 형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기록이 키가 8척. 8척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척수가 이게 애매하다. 매년 객관화가 안 돼 달라지기 있잖아. 때문에 그럼에도 한 180 정도는 됐을 것으로. 상당히 큰 이때 거죠. 당시에? 굉장히. 근데 이 무령왕릉 보면은 네. 신발이랑 이런 거가 있어요. 네. 남아 있는. 그럼 추정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어느 정도. 사실은. 근데 말이 안 되게 커요. 신발. 원래는 근데 그건 신는 신발이 아니라 신는 신발이 아니라 부장용 신발인데 부장용 신발. 그러니까 금동 신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골격이 크긴 컸던 것 같아요. 모든 자료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창서가 청명하고. 혹시 네 무덤에 내가 신발 290 넣어줄게. 320 넣어. 어차피 넣어줄 거면 오창석. 320으로 넣어줘.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짜증 나는 겁니다. 왜? 나와 있는 음성 기록에는 자꾸 키 작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발은 그리고 위에 티셔츠 2X라지 넣어줄게. 오척 단신이라고 지금 분명히 적혀 있는데 신발이 320이 나와. 이러면 이제 짜증 나지는 거죠. 발만 큰 사람으로 나오는 거지. 네. 요새는 호빗이었던 걸로. 요새는 거기에 DNA가 이제 뼈 이런 것이 했는데 흙 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찾아내서 DNA 요소를 찾아내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만 잘 됐으면은 네. 사실은 DNA도 나중에라도 예, 아니 그걸 나중에라도. 잘 발굴해가지고 네. 그때 못하는 거 보관만 그냥 했으면, 보관만 예. 했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데. 뭐 아쉬운 것들이 좀 아쉽네. 많죠. 네. 많죠. 아무튼 눈, 코, 입, 귀 등이 잘생긴 편이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범상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을 못생겼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적혀져 있는 왕들도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게 적혀져 있다는 건 뭔가 하여튼 뭐 특출난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령왕 때가 너무 달라요. 이 60년 웅진 도읍기 어떻게 보면 웅진 도읍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쩌리로 전락해 있었던 백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무령왕 때는 잘 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로 고구려를 공격해요. 무령왕. 이 쫓겨나 있었던 거를 뒤집은 거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한 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수곡성이라는 성을 공격해서 탈취를 하거든요. 근데 수곡성을 봤더니 비정이 어디로 되냐면 황해도로 비정이 돼요. 아니 밀려났다며. 위로 올라갔네 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령왕 때는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때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까지 회복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럼 그 군사력은 어디서 나왔어? 그게 귀족들이 자기네 사병들 빌려주지 않는 다음에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런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게 사실은 한강 유역을 돌파해 갖고
아니 일본 출신이니까 일본에서 일본 출신은 아니고요. 일본의 군사력을 빌려갖고. 아니 일본에서 좀 갈았을 거 아니야. 여기 기록으로 따지면 일본에서 잘하지도 않은 거죠. 바로 보내줬어요. 아 낳고 바로 보내줬구나. 네, 바로 보내줬으니까 그런 거는 그게 아니지만 애매한 아, 원정 거구나. 출산이었네. 네. 그렇게 됐지. 이중국적인. 이중국적이었네. 근데 안 가도 됐었는데. 아버지가 그 곤지라고 한다면 부여 곤지거든요. 부여 곤지. 그러니까 곤지라고 한다면 이제 곤지는 일본에 있었던 거니까 이제 동성왕으로 왕이 바뀔 때쯤에 이제 부여 곤지의 그런 어떤 세력들이 조금씩 왜냐면 동성왕도 조금 세거든요. 그러다가 귀족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암살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곤지의 그 계열로 넘어오는 순간 귀족들을 누르고 전제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모습이 아마 보였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왕이 죽고 1년 있다가 무령왕이 동성왕을 죽인 귀족 세력들을 쳐버려요.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전제왕권화를 조금씩 시도를 해요. 네. 그 가운데 전제왕권화가 실현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의 축조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었던 거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2개의 무덤만 네. 이 전축분 그러니까 벽돌 무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귀족들도 그냥 원래 백제식 무덤 그 돌로 돌무지? 쌓은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니네랑은 다른 왕의 무덤은 조금 특별해라고 하는 거의 의미로 고급 기술을 썼다. 고급 기술을 썼을 것으로 보여져요. 추정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냐? 중국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그게 양나라 당시 남조였었던 양나라의 기술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쌓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양나라로부터 어떠한 자기를 받느냐가 굉장히 책봉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처음으로 고구려를 능가하는 책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딱 그 묘지명에 딱 적혀져 있는 묘지명에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것만 넣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딱 적혀져 있는 영동 대장군, 영동 대장군. 책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장군 칭호만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제가 대장군. 대장군 칭호를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고구려보다 앞선 나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훌륭한 업적을 좀 많이 키운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 이야기 그리고 무령왕릉의 출생에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들인 성왕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요 이야기는 또 따로 한번 기획을 해서 하시죠. 아닙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왕 이야기는 제 책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예, 성왕 성왕에 이야기까지. 대한, 예. 사실 이제 성왕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 화려한 업적을 또 딱 이어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었고 좀 순진했다고 해야 되나? 네, 죽음도 굉장히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번 다뤘어요. 그렇죠. 의자완 편에서 살짝 다뤘기 때문에 그거 네.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또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따로 특집을 네. 다루면서 추가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왜냐면 오늘 재밌는 이 꼭지가 몇 개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더 이상 하면 헷갈려 이제. 네, 그럼요. 복잡해집니다. 이러면. 복잡해져요. 딱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이야기는 4차원 김재원의 지켜라 한국사에서 성왕 이야기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역시 자기가 책을 한 권 썼던 거라서 그런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제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전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오창석 평론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늘 우리가 그 이제 오해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풍납도성 이런 거 했을 때 입주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댓글 달 겁니다. 아, 그렇죠. 아파트 때문에 문화유적지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힘에 놀릴 수도 있는 거예요. KT 지금 광화문 본사 밑에 유적 조금 나왔다고
유리판 깔아놓고 밑에 보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 안 짓고 파냈으면 더 많이 나왔을걸요. 누군가는 힘의 논리로 건물을 밀어지어서 올렸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KT나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에 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첨예한 게 그 유물의 가치의 정도를 또 봤을 때 훨씬 더 가치 보존 가치가 높다고 또 판단되면 이게 객관화로 그럼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아, 그거 참 뭐가 훌륭한 유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누가 세울 거야? 척도가 기준이 어. 없죠. 그래서 그렇지. 광화문 솔직히 말해서 광화문 파봤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경복궁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네. 혹시나 악플이 올라올까봐 양해를 괜찮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을 다 지우니까요. 아니 그죠 정중하게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듣죠. 하지만 무턱대고 욕부터 하시면 저희는 네. 그냥 지웁니다. 역사는 늘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충청 얘기하기 전에 물론 백제는 무조건 호남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웠어 저는. 지도 자체도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이제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삼국 시대의 패권을 가린다라고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사실은 호남 지역에 백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호남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는 성황 때 비로소 한참 왕성. 뒤죠. 우리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국사책에서 그렇게 배웠던 걸 같거든요. 호남 유역까지 다 포함해서 백제로 배웠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박가영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충청인으로서 네. 그죠. 어릴 때 천안 이제 사람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 이렇게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소풍 많이 가고 소풍 많이 그랬었는데 네. 좀 기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베스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베스쌤은 예. 또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분야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형사 취소원도 그렇고 인류학에서도 사실은 요 무령왕 부분이 많이 좀 언급이 많이 됩니다. 네.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 제 입장은 친족 왕족의 친족 가족 관련된 부분에서 옛날 기억도 나고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 의견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예, 예. 무령왕의 아빠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뭐 내피셜로. 사실은 저는 왕족들도 더 막장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형사를 예. 형사란다. 형수를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일반적이고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게 일반적이고. 그때 이런 시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혼란된 시기에 사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 생각.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배 교수님은 형이 없으시죠? 뭐죠? 형이 없죠. 없죠. 다행입니다. 있었으면 굉장히 불편할 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주에 저희 또 새로운 재미난 역사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 김재현의 지켜라 한국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